내가 취임하는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해버리겠다. 더 이상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동시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트럼프는 올해 들어 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단순 밀입국이 아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국경수비대원 사라 앤더슨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8년이 됐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달빛마저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제 무전기가 갑자기 울렸어요. 에코7, 적외선 감지 시스템에서 대규모 인원 이동 포착됐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요즘 들어 이런 대규모 월담 시도가 부쩍 늘었거든요.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착용한 야간 투시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질서하게 흩어져 도망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자리에서 멈추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제 외침에 그들은 의외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죠. 톰 호먼이 국경 차르로 오기 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서두르는 거였던 거죠. 놀랍게도 이들은 평소 마주하던 중남미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중국인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이 소지한 여권을 살펴보니 한국 여권이더군요. 물론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체포된 49명을 임시 수용소로 이송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여성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불법 이민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맞춤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월스트리트를 걷는 금융인처럼 보였죠. 베이징 제1병원 심장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통역을 맡은 린 씨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 조사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상하이 증권거래소 애널리스트, 청두의 대형 로펌 변호사, 항저우 소재 IT 기업 임원까지. 이들의 이력은 제가 상상했던 불법 이민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조사를 받은 35살의 장 씨였어요. 그녀는 중국 항저우의 유명 회계법인 시니어 매니저였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폭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축, 아파트, 그리고 희망까지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제 아이에게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할 순 없었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들이 걸어온 절박한 여정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계가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피로가 밀려왔지만 오늘 밤 마주한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대규모 밀입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하룻밤에 많아야 10명 정도가 국경을 넘으려 했죠. 그것도 대부분 중남미 출신들이었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지명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톰 호먼은 불법 외국인을 출신 국가로 강제 추방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죠. 그 발표 이후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업무 일지를 보면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첫째 주 검거 인원 23명, 둘째 주 158명, 셋째 주 342명,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벌써 89명이에요.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인 사람들로 국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톰 호먼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경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어요. 수용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휘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 범죄 담당관 마이클 정이 내일 아침 이 사건과 관련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책상 위에는 아까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위조된 한국 여권들, 중국어로 적힌 메모들,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거래 내역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아침 8시 샌디에이고 지부 건물 앞에서 마이클 정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키 180cm가 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눈가가 밤새 잠을 설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앤더슨 요원, 어젯밤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들 중에 특이한 게 있었나요? 그의 첫 질문이었죠. 저는 위조된 한국 여권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정 수사관님, 이건 단순한 미립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위조 수준은 처음 보네요. 정 수사관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일반 현장 요원들은 진위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올해 10월까지 체포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수가 3만 7천 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10배예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정 수사관이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 수사관은 플러싱에서 체포된 중국계 회계사 데이비드 리우의 증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네, 저는 위조 여권 제작 조직의 회계를 맡았었습니다. 한 달에 약 500개의 위조 한국 여권이 거래되었어요. 개당 2만 달러씩이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하필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거든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덕분에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죠. 중국인들은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달러. 엄청난 규모였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 수사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조직이 단순히 여권만 위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습니다. 불법 카지노, 대마초 농장, 자금 세탁까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하신 거죠? 플러싱의 제보자들 덕분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중국 범죄 조직이 두려워요.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린 통역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 수사관님, 방금 플러싱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 체포된 장 씨가 증언을 하겠답니다. 정 수사관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고 어젯밤 제가 만났던 그 회계사 장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이었죠.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미립국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아니,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 수사관이 숨을 삼켰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이미 미국 전역에 자금을 투자했어요. 오클라호마의 대마초 농장부터 뉴욕의 부동산까지 모두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그들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강제로 보내진 거나 다름없어요. 위협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인질로 삼은 거나 다름없죠. 저는 어젯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 수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앤더슨 요원, 이제 우리가 마주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불법 이민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클라호마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정 수사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일 테니까요.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 폭풍의 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오클라호마 시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로버트 램지 수사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거친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20년 차 베테랑 요원이었어요. 정 수사관, 앤더슨 요원, 이쪽으로 오시죠. 램지 팀장이 검은색 SUV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램지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성사진을 보여줬죠. 지난 2년간 이 땅에 3,000개의 대마초 농장이 들어섰어요. 그중 80%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정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건가요? 램지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표면적으론 그렇죠. 2018년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가 합법화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30분 후면 그걸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팀장님, 제시카 황이 도착했습니다. 알았다. 우리도 곧 도착한다. 램지 팀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 지역 최대 농장의 전 관리자입니다. 중국에서는 교사였다고 하더군요. 마침내 도착한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온실 농장들, 무장한 경비원들, 그리고 피곤한 표정의 중국인 노동자들까지. 제시카 황은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죠. 레드 드래곤이라는 조직을 들어보셨나요? 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범죄 조직이죠. 정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제시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들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있어요. 이 농장들은 돈 세탁의 거점이죠. 연간 매출이 한국 돈으로 25조 원에 달합니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달랐어요. 저처럼 중산층 전문직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죠. 중국의 부동산 폭락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베이징대 교수, 상하이 IT 기업 임원, 저처럼 교사였던 사람들까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에서의 삶에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은행은 예금 인출을 제한했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어요. 게다가 정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시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레드 드래곤은 우리 같은 전문직들을 노렸어요. 처음엔 정상적인 투자 이민처럼 보였거든요. 오클라호마 대마초 농장 투자자 모집이라며 접근했죠. 투자금 50만 달러에 영주권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신분증도 모두 빼앗겼어요. 투자금은 이미 레드 드래곤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고요. 우리의 전문성과 깨끗한 이력을 이용해 자금 세탁에 동원하기 시작했죠. 거부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실제로 도망치려다 죽은 사람도 있나요? 정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명 있었어요. 상하이 증권가에서 잘 나가던 애널리스트였죠. 가족들에게 연락하려다 걸렸는데 제시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명을 달리 한 채 농장 뒤편에서 발견됐어요. 공식 발표는 사고사였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죠. 램지 팀장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달 적발된 지하 금고예요. 현금으로 500만 달러가 있었죠.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불법 무기고입니다. AK-47부터 수류탄까지.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외침이 들렸죠. 모두 차로 돌아가세요. 램지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제시카,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순 없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SUV 세대가 우리를 추격했습니다. 램지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레드 드래곤의 사람들입니다. 정 수사관, 뒷좌석에 있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펼쳐진 추격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램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클라호마의 붉은 땅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폭풍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었죠. 오클라호마 작전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우리는
워싱턴 DC의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다니엘 김 기술 자문관을 만났습니다. MIT 출신의 그는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어요. 앤더슨 요원, 정 수사관님, 다니엘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쪽입니다. 그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지하 3층에 위치한 통제실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서 다니엘이 설명을 시작했죠. 와, 이게 실시간 영상인가요? 정 수사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멕시코 국경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열감지 카메라와 지능형 센서가 24시간 움직임을 감지하죠. 그런데 이게 기존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니엘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켰습니다. 공중에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개발한 K-패턴 트레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AI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인식하고 분석하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가 화면을 손짓으로 조작하자 데이터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층은 자금 흐름입니다. AI가 전 세계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농장에서 발생한 수상한 거래가 몇 개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걸 포착하면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 세탁 경로가 그려지죠. 두 번째 층은 인력 이동이에요. 공항, 항만, 국경 검문소의 모든 출입 기록을 분석합니다. 특히 이 알고리즘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까지 학습해요. 예를 들어 지난주 체포된 중국인 그룹은 모두 같은 여행 경로를 사용했는데 AI가 이 패턴을 포착해 다음 그룹의 이동 경로를 예측했죠. 마지막으로 통신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층을 열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 위성 전화, 심지어 SNS에 숨겨진 메시지까지 분석하죠. 레드 드래곤이 사용하는 독특한 암호 패턴도 이미 학습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면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모든 층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범죄 조직의 다음 행동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어내는 것처럼요. 정 수사관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년이요.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총력을 기울인 프로젝트였죠. 특히 한국에 발달된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됐어요. 모든 행정 데이터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국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AI의 기계음이 울렸어요. 레드 드래곤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 발 앞서 있네요. 모든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하세요. 램지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한미 합동작전을 시작합니다. 작전은 완벽했어요. AI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그 위치에서 레드 드래곤의 새로운 밀입국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된 서류에서는 오클라호마 농장과 연결된 새로운 증거도 발견됐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현장 경험이 만나면 어떤 범죄 조직도 우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혁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더 안전한 국경,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국토안보부 본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모건 특별수사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패턴 트레이서를 전면 도입하고 한미 합동수사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대마초 농장, 위조 여권 조직 검거, 그리고 레드 드래곤과의 숨막히는 추격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앤더슨 요원, 모건 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 수사관과 다니엘이 제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고 톰 호먼 차르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모건 대장이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윤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입니다. 모건 대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8K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는 30km 밖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G 이노텍의 나이트 비전 기술이 더해져 달빛 없는 밤에도 주간처럼 선명한 화질을 보장하죠. 다니엘이 보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기관과 플랫폼 기업이 공동 개발한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은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에 불과해요. 한국의 그린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거죠. 신원 확인 시스템은 더 획기적입니다. 정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여권 데이터를 0.1초 만에 검증할 수 있어요. 위조 방지를 위한 양자 암호화 기술도 적용됐죠. 중국발 위조 여권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타겟은 레드 드래곤입니다. 모건 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미 AI가 그들의 새로운 루트를 예측했어요. 태국에서 시작해 튀르키예, 에콰도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로죠. 우린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 현장 순찰을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요원으로서의 마지막 순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일부터는 특별수사대 본부장으로서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테니까요. 불과 몇 개월 전 이 국경에서 저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범죄 조직들, 그리고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차 안의 모니터에는 K 패턴 트레이서가 실시간으로 국경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붉은 점으로 표시된 수상한 움직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나 한 발 앞서 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마지막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에코 7. 오늘 근무 수고하셨습니다. 사라 앤더슨 국장님. 저는 잠시 차를 멈추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국경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과 질서, 정의와 인권을 가르는 선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현장 경험이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국경 수비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한국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미국 국경을 지키고 있는 사라 앤더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이민자 수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 상황이 좋지 않은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국이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IT 기술을 사용해 해결하려 한다니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코레아우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